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 4시를 넘었으면죠. 시장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 기술주를 바탕으로 해서 0.7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기대치를 갖고 오늘 우리 시장은 시작했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히려 장 초반 부분은 강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부분에 있어서는 혼조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소는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푸스닥은 약보합권을 마감한 부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은 마감 조항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섹터와 종목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기술주, 성장 섹터, 이렇게 뚜렷한 그런 섹터가 상승했다기보다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 이 부분이 혼조권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상황,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도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 FOMC 회의가 테이퍼링 언급을 언제 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예측을 일정 정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야 예측이 실패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 거죠. 예측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부 안 하고 날로 먹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섹터에서 그래도 가장 시장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됐었던 섹터라고 한다면 특별히 언급드릴 만한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유업종 정도가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 그리고 SM, YG엔터, 이렇게 문화 콘텐츠적 라인 부분의 상승 흐름 그 정도고, 그리고 기술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 양호한 개별성 종목 부분은 태경 케미칼이나 또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 또 실질적으로 대형성 종목 부분에는 어제에 이어서 LG 이노텍과 카카오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특징 흐름이었다라고, 그런 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가장 뜨뜻하게 다가올 수 있는 종목, 뜨뜻하게 다가온다는 건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쪽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의 문제죠. 그 바람직한 흐름들 부분을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부분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부분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올려드려놨으니까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주에 대한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성장 섹터라고 한다면 플랫폼,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비롯해서 그 연관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환경차 연관된 부분, 거기에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수소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섹터 부분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부분도 성장 섹터이죠. 자, 성장주 부분과 관련된 부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물가지표,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중국의 물가지표들을 봤었죠. 그죠? 지난주에 핫했었던 부분이 중국의 PPI 물가지수,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됐었던 부분, 그 부분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전혀 동요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4월 달에, 4월에 CPI 발표 때는, 그죠? 상당히 시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C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이유 가지고 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시장 간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뭐 그 부분은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5월 CPI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지금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그죠? 미국의 CPI 지수의 흐름입니다. 이 녹색 부분. 2020년 2월, 3월, 코로나19가 터져서 전 난리를 쳤을 때, 그죠? 난리 플러스 브루스를 쳤을 때, 극단적인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렇게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런데 4월 달에는 시장 반응이 CPI 발표 흐름 속에서 경기를 일으켰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을 때는 시장이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왜냐? 미국 연준이 이야기한 것처럼 4월부터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죠. 3월 말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742%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기저효과의 흐름이 크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죠? 기저효과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항목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뭐예요?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잖아요. 그죠? 28.5%. 그죠? 그리고 음식료하고, 그죠? 운송, 서비스. 이쪽 부분이 주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러면 뭐만 잡으면 됐나요? 에너지 쪽 가격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죠? 물가에 대한 두려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또 뭐예요? 렌탈과 중고차 등 운송 부분의 기여도가 컸죠.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여한 그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세부 항목의 요건들이, 그죠? 어떠한 변화를 가질 확률이 높으냐를 보고 지속성,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기저효과 때문에 올랐느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자료, 뉴스를 본 거잖아요. 렌탈이나 중고차, 그리고 항공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서비스, 항목, 이 부분 때문에 CPI 지수가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활하게 자동차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 그래서 사실 자동차 관련 주들이 힘을 좀 잃은 모습. 뭐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런데 우리가 4월 달에 보게 되면 이미 중국이 4월 말 5월로 들어가면서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뭐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일정 정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부분도 이제 그 공급난, 우리가 코로나19가
문제가 이렇게 빨리 백신을 통해서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부분이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6월 이후에는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올해 말까지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고가의 이 전기차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뉴스 흐름들로 봤을 때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점 부분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 더 큰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그 가격 상승 부분이 완성품에 대한 가격, 이 부분으로 전이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일정 정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 그죠? 너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려면 임금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가게에서 내가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이 필요로 한데,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죠? 작년에 2만원 하던 게, 올해 3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2만원짜리 3만원이 돼서 50%가 오른 건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만원짜리가 300만원, 2천만원짜리가 3천만원이 됐다면 소비 구매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구매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던 부분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 4월 말 5월 초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섹터 부분을 추경 매수하시면 안 된다, 매도하라는 이야기도 그때 했었던 이유였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 임금 인상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저는 3년 전, 2년 전 이때 처음 이 시간당 임금 올라가고 주 52시간 근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 52시간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시간당 임금도 최저임금 부분을 올림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시급 부분의 부담 때문에 최저임금에 속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병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완하느냐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진행된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논의로 하고 이런 거 너무 길어지죠. 하여튼 임금 증가율이 세져야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증가된다면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임금 인상률은 사실 코로나19 이전만큼도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숙제입니다. 뭐예요?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자택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꼭 사람이 직장에 출근해서 않아도 일정 정도 사업 영업장이 돌아갈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뭐 택배도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다이소라든지 뭐 어느 부분의 매장에서 계산하는 카운터 쪽도 다 사람. 전기차 쪽 라인에서는 지난번 얼핏 뉴스를 보면 뭐예요? 사람 일자리 하나도 없이 그죠? 기계로 다 해서 맞춤 형식. 지금은 대량 생산이 하는 체제라면 주문받은 상황에서 그 주문 모델을 공장 자동화, 거기에 로봇, 이게 가미돼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임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가파르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버냉키 때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하고서도 6개월 넘게 자금이 시중에 풀렸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7, 8번째 하는 흐름이 전개돼서야 시장이 꺾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이번 6월, 그죠? 내일 모레 6월 15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제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그죠? 시장에 불을 끄려고 하는 정도의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9월 FOMC 회의 정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 이 자료 부분을 만든 부분도 9월 FOMC 회의 기준 아니면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이야기할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단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정책 이반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무슨 거냐? 정책 이반자가 여러분들 그죠?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든 국민들 죽이려고 정책 펴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제정신이 있는 정권이라면 그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원망받지 않는 부분 속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대다수가 잘 사는 삶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본시장에 보신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거를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로 과열에 대한 진정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키포인트는 뭐냐? 어느 방향이든 속도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사회 주체 구성원들이 일정 정도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 시대적 요구 사항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충격의 완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그런 흐름들을 비단 시설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갖고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미국 금리가 3월 말에 1.746%까지 올라갔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은 1.5% 밑에 놓여져 있다. 그런 실질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성장 섹터의 상승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추세적이냐 아니냐를 지금 시장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우리 시장의 흐름 부분은 하락하지도 못하고 세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성장주가 주도주 복귀를 위해서는 작년과 유사한 패턴의 실질금리의 추세적 하락세가 나와야 탄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더라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런 흐름이 곧바로 성장 섹터의 모든 성장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도식화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그죠? 도그나 카우나 성장 섹터가 다 올라갔습니다. 같은 섹터 내의 종목 기업들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하듯이 여기에서 추세적 하락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쭉쭉 빵빵으로 내려간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혼조권에 내려가고 반등하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성장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종 섹터 내에서도 차별적 부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간다고 반도체 섹터, 반도체 소부장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가 간다고 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한꺼번에 떼거리로 움직이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종합주가 지수가 2008년 10월 27일 날 892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14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는 도그나 카우나 다 올라왔습니다. 그 시장, 왜? 생존에 대한 희망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올라왔는데 14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올라갈 때는 또 섹터 종목이 압축되고 또 그 1700에서 2100포인트를 올라갈 땐 70주만 올라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그죠? 현대모비스 이러면서 7종목만 올라갔었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김기순 감히 이 FOMC 이후에 올겨울을 통해서 3,800포인트 근처 라인부터까지는 분명히 기술적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는 모든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이 전부 다 시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섹터 내에서도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 실적을 말해줄 수 있는 기업, 그죠? 이런 부분들로 압축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 이런 흐름들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주든 성장 섹터든 결국은 압축화 과정의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죠? 지금 3,200 종합주가지수가 3,258포인트입니다. 오늘 마감한 종합주가지수.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단기 고점일 때도 여러분들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언급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3,800포인트를 외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섹터와 종목 부분의 압축화 과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